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가 됐네요. 또 즐겁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금에 대해 도움드리는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봐주시고요. 광고 다 보셨죠? 광고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인사해 주시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날씨가 이제 점점점 또 여름으로 가면서 저녁이 돼도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또 사무실은 또 덥고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리 벌써 월요일. 우리 테미스 방님 벌써 월요일인데, 네. 설렘 차방님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일착으로 인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테미스 방님도 반갑고요. 햅시바님, 송감녀님, 제주라떼님, 몽당이님 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저도 매주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이런 시간 기다려지고 또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거 되게 즐거운데,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기다려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그죠? 아니, 뭐 그냥 좀 잊어버리고 한 주 넘어갈 만도 한데, 우리 셀틱 글래스코님 또 오셨어. 참, 이렇게 매주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행복부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연님 반갑습니다. 잔다르크님도 오셨네요. 준이 아빠님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시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많은 라이브가 있죠. 보니까 정치방송도 있고 뭐 개인방송도 있고 많은 라이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특별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금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정보를 드리는 시간, 연금박사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 라이브 이런 거 많이 보시던데, 뭐 방송에서는 매일 뭐 아침부터 하루 종일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시는 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뭐 주식, 부동산,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다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시는데 당장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실행. 지금 내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밀리는 거죠. 자, 오늘도 제가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제가 근로자는 아닌 관계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MBC에 가서 기분 좋은 날 방송 녹화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방송된다고 하는데, 아침 오전에 9시인가요? 9시 반 정도 MBC에서 하는 프로가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보시는 방송. 거기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 또 말씀드리고 왔고, 근데 뭐 출연자들하고 얘기해봐도 다 중요하다라고 바로바로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끝나고 나면, 방송에서는 다 연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그냥 다시 내 집 값은 얼마야, 내 주식은 얼마나 오를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확실한 좀 이렇게 철학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원주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네, 우리 새신자 환영합니다. 미미님 반갑습니다. 진정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손원주님은, 김정심이시네요. 그죠? 네. 다른 분 아이디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우리 셀틱 클래스코님, 라방과 유튜브로 충분히, 식사하신 거라고, 또 먼 훗날에 잘 되면 사드려야죠. 네. 사실 제가 한번 사고, 또 셀틱 클래스코님 한번 사고, 그래서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자, EH5님, 안녕하세요. 3월 달에 6% 연금 가입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영주 박사님 유튜브만 몇 년째 보다가 드디어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다. 올해 41살인데 직접 지방까지 와주셨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한번 준비하셨으니까 끝까지 잘 유지하셔가지고, 좋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협중앙회님,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농협중앙회 회장님 아니시죠? 배재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박민수님, 연금 중요하지만 후에 받는 금액이 작다고 물가같이 따지니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받는 금액이 얼마 되겠냐.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뭐 이런 게, 다 산수 질문이라는 거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연금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물가 상승률이 올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연금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100만 원 받는 게 지금 100만 원이지 뭐 30년 후에 100만 원 받아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신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정액 납입하시면 화폐 가치 하락을 보장할 수 없고 정률 납입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액 납입과 정률 납입 제가 차이 말씀드렸죠. 정액 납입은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납입하는 것이고 정률 납입은 물가가 오르고 급여가 오를 때마다 더 많이 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보장하는 연금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들 전부 다 정률 납입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급여가 오르는 만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 가치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인연금들은 정액 납입하고 계세요.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내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 가치가 보장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30년 전에 내가 10만 원짜리 가입해놓고 그 돈을 아직도 10만 원 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냈다면 지금 월급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내야 되고 월급이 5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내야 되고 이렇게 국민연금처럼 정률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더 올려내면 자연히 연금의 화폐 가치는 보장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가입할 때야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걸로 가입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급여가 오르고 소득이 오르는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납입하신다면 결국은 나중에 내 연금의 가치도 실질 가치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다. 수학 문제다. 수학 문제.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만약에 연금액이 뭐 금액이 적다. 뭐 물가 상승률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은 더 늘리고 싶으시면 정률 납입, 소득이 오르는 만큼 꾸준하게 더 높여내시면 결국은 다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30년 전 가치의 금액을 내고 있으면서 내 연금의 물가 상승률을 보장받기 원하는 것.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금 개시한 이후에도 연금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계신데 사실 연금 상품 중에서 일반적인 연금들은 대부분 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거는 수익 상품이 아니고요. 보장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고정적인 금액을 보증해주는 보장 상품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연금 개시된 이후에도 뭐 수익을 내면서 조금 더 불리고 뭐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익을 내서 불릴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 보게 되면 내 연금액이 고갈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는 원래는 한 30년 받을 줄 알았는데 뭐 10년, 15년 받다가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쨌든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연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벌써 연금에 대해서 노후가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신다면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TV님 감사합니다. 네, 짱. 쪼고비님 반갑습니다. 준이 아빠님. 박사님 방송 보고 4월 25일에 6% 연금 가입했는데 혹시 같은 상품이 몇 년 뒤에 같은 금리로 있다면 똑같은 상품을 또 가입 가능한지요? 그리고 25일에 D사와 K사 와이프와 두 계좌씩 가입했는데 홈피에서 계약 정보 확인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나요? 네. 자, 지금 이제 6% 연금 가입하셨는데요. 6% 연금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개인 스스로 가입한 연금이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와 그 다음에 개인 연금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금저축 같은 개인 연금 계좌는 납입할 때 세금 환급받고 대신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되는 그런 상품이고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지 않지만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는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비과세 연금들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1인당 월 150만 원, 또 일시불로 1억, 일시불로 1억 같은 경우에 월 83만 원씩 10년으로 환산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가장 지금 추천드리는 상품이 바로 최저보증연금인데 지금 5%, 6%, 7%까지 나와 있죠. 자, 지금 6% 연금 우리 준이 아빠님 가입하셨는데 몇 년 뒤에 상품이 있다면 또 가입 가능합니다. 근데 뭐 또 가입하셔도 되고 기존 있는 상품에다가 추가 납입하셔가지고 금액을 늘려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품이 없어진다면 이 상품은 추가 가입은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기존 상품에다가 추가 납입하셔야 되겠죠. 추가 납입하실 때는 반드시 비과세 한도 연간 1,800을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하셨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이 계약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나면 심사 후에 성립되는 과정이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 3주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이 지나셔야지 계약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 안 되실 거고요. 지금 현재 그 계약하실 때 받으셨던 서류가 있다면 그것이 계약서 부본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터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오셨네요. 그죠?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연금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연금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주시지만 아무래도 연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은 오해들이 있으셔가지고 결국 88년도에 많은 분들이 가입 안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국민연금을 그때 가입할 걸라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오래 살게 되면 다들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 받으신 분들은 연금의 중요성을 느끼시는 것이고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이 연금을 정말 잘 가입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상 내가 뭐 급할 때는 이 연금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게 되는 것이고 폄하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도 처음 가입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좀 오해를 많이 하셨고 주택연금도 2005년부터 생겼는데 지금 사실 이제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돌파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진 않죠. 자, 근데 이 주택연금도 오해가 많습니다. 주택연금도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건데, 뭐, 이걸 자꾸 연금을 자꾸 이렇게, 수학으로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게 좋냐, 나쁘냐, 맞냐, 적냐, 이걸 자꾸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만들어낸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안 좋거나 뭐 누군가가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러면 사실상 상품이 팔리지 않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면서 그런 수익, 얼마 내고 얼마 받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평생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고정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는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연금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무슨 얼마 내고 얼마 받냐 이렇게 생각하면 따지고 보면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계산해도 사실 불리한 건 아닙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사업비라고 하죠, 보통. 그, 가입할 때 보증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연 보증료가 또 청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붙습니다.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이니까 사실상 이자, 대출 받아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붙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자가 뭐, 이자율이 높다, 낮다, 이게 달리다, 복리다, 월복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택연금 받으신 분들이 이자를 부담하거나 뭐 보증료를 부담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사후에 내가 돌아가셨을 때 집을 가지고 이제 정산하면서 지금까지 받아가신 연금액, 대출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보증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걸 합산해가지고 이제 청구해서 정산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자라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내가 이 집 가지고 얼마를 받겠다라는 금액만 확실하면 그걸 가입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가입하면서 이게 뭐 수수료가 얼마야, 사업비가 얼마야, 무슨 이자가 얼마야 이런 거 따지시면 사실 결정 못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의 그 여러 가지 숫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연금액에 집중하시고 그 금액이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연금 설계가 가능할 겁니다. 사실 이 최저보증연금 지금 제가 많이 강조해드리는 6% 최저보증연금, 5% 최저보증연금 이런 연금들은 기존에 우리가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금은 사업비가 높다, 뭐 연금은 해봐야 손실이 발생한다, 뭐 화폐 가치가 보장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신데 사실 이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해지하시면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연금 받는다는 조건에서는 일정 금액을 보증해드리고 그리고 사업비도 제가 거의 없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사업비가 없는 수수료가 없는 상품은 없지만 중요한 건 연금 받는 사람은 낸 돈에 바로 금리를 붙여가지고 연금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가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연금 보셨어요? 못 봤죠. 그죠? 사실 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냐? 결국은 해지하시는 분들이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에게는 페널티를 많이 부과하고 그 페널티를 가지고 연금 받는 분들에게 드리는 구조. 이게 바로 현재 나와 있는 연금의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톤틴형 연금이라고 합니다. 톤틴형 연금. 이게 한 1, 200년 전에 뭔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는 외부에서 수익을 가져와서 계약자들끼리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이 계약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연금 받으시는 구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 오해가 있으실 때 나는 뭐 연금은 뭐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하시면 지금 사실 점점 연금 상품들이 진화되고 있어요. 꼭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께 맞는 연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연금 중에서 가장 사실 어려운 연금이 연금 펀드인 것 같아요. 연금 펀드. 많은 분들이 뭐 ETF, 나스닥, 뭐 S&P를 통해서 수익률 내면 나중에 연금 많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저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뭐 지금까지 S&P, 나스닥이 지난 10년간 뭐 연평균 수익률 5%, 8%, 10%를 냈다 한들 그것이 앞으로도 내리라는 보장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업앤다운 계속 등락하다 보니까 좀 올릴 땐 좋지만 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또 불안하고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닥을 계속 가고 있으면 가입한 사람들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깨고 다른 걸로 바꾸고 옮겨 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연금 수익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생 연금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뭐 연금보험 이런 데다가 그냥 안정하게 깔아두시는 것이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연금들이 뭐 투자형 연금도 많았고 수익률도 낮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제안해드리기에 되게 부담스러웠고 이것이 얼마의 연금 받을지 사실 알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최저보증연금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저는 사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상업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상업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상업적입니다. 좋은 건 계속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진마님 반갑습니다. K네오님도 반갑습니다. 전영자님 실력짱 감사합니다. 자, 헵시바님 연금의 부정적인 견해로 63세인데 안 들은 분이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들으라 해야 하는지요? 이거 너무들 늦게 알아서 안타깝네요. 자, 지금 이제 60대이신 분들이 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신데요. 연금은 매달 내시는 적립식도 있지만 일시불로 내시는 일시납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달 내는 게 지금 소득이 끊겨서 뭐 쉽지 않으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들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3세면 무슨 뭐 연금 가입이 늦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80세,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거기 때문에 63세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씩 남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10년 정도 연금 준비하셔가지고 30년 연금 받는다면 뭐 사실상 나쁜 설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매사에 늦습니다. 지금 63세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방송 보시는 73세 분은 야, 내가 63세면 내가 그때 지금 연금 가입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네. 왜 우리가,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네 나이면, 벌써 했다. 이런 얘기 하시듯이, 그러니까 늦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이 가장 빠른 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님 반갑습니다. 이선지님 반갑습니다. 10억 부자님.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아니죠? 관심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국가 자격증이 뭐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네.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격들은 대부분 다 민간 자격이죠, 민간 자격. 그죠? 네. 민간 자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민간 자격인데, 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했었으니까 일정한 좀 자격은 갖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많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 제가 지금 오픈해가지고 이페스 코리아에서 접수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올 7월 달에 시험이 있고 합격하시면 연금 상담 전문가 CPE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다음 달부터 몇백만 원 월급이 생기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실무 경험도 쌓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주변에 또 연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직접 상담함으로써 그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상담 수수료를 받거나 그로 인해서 연금에 대한 상품을 계약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로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K네오님, 증권사에 개인연금 저축 넣고 있는데 연금 개시 후 본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에게 연금이 상속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내가 사망한다면 다 상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되는데 이것이 그냥 일시금으로 가는 것이냐, 연금으로 가시는 것이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연금 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자산들은 그냥 다 상속자산에 포함돼가지고 배우자에게 가겠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은 배우자에게 연금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MGH님, 안녕하세요. 월 233만원까지 비과세이면 당연히 저축보험 플러스 연금보험 다 합친 거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저축보험, 연금보험 다 합친 거 맞는데요. 중요한 건, 월 233만원 제가 비과세한 돈은 정확한 용어는 저축성 보험 차익 비과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을 의미하는 거죠. 저축성 보험에는 저축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사실, 제가 다 상품을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부 상품 중에도 저축성 보험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과세 한도를 잡아먹는 저축성 보험 차익은 전부 다 233만원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아노님, 안녕하세요. 대한 하이드림 연금보험을 들어서 10년 납하고 연금 받길 기다리는데 10년 보증을 20년 보증으로 바꾸려 했더니 못 바꾼다네요. 그러면서 해지를 권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하이드림 그 연금 저축이시죠? 자, 연금 저축이신 것 같은데 판매됐던. 자, 그래서 이제 연금 개시하셔야 되는데,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려고 했더니 10년 보증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품에 따라서 가입 시점에 연금 그 수령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 보증 기간을 선택해서 바꿀 수 없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년 보증으로 옛날 상품들은 10년 보증이 다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오래되신 상품 같은데 수익이 많이 나신 좋은 상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10년 보증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20년 보증을 바꾸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이거 만약에 연금 저축 상품이라면 해지하시게 되면 전부 세금을 토해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다면 더더욱 해지하는 게 불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년 보증으로 안 된다 했을 경우에 그냥 10년 보증으로 충분히 받으셔도 됩니다. 오래 사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확정형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확정 기간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옛날에 가입하셨던 연금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경수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사의 퇴직연금 수령 시 신탁수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탁수령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수령한다는 것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생명보험사의 퇴직연금 수령 시 신탁수령? 신탁운용 아닌가요? 네. 자, 연금 수령 시에 신탁수령이라는 건 아니고요. 퇴직연금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고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수령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신탁은 이제 주로 은행에서 있는 연금 상품에서 연금 신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신탁 수령? 누구한테 맡겨서 수령하는 것이 아닌데, 그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김순자님,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네, 햅시바님 감사합니다. 각식풀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햅시바님 주인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만드거멈님,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월 얼마를 준비해야 10년 후부터 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10년 동안.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도 봐야 돼요. 우리 만드거멈님. 만드거머님이시니까 나이가 젊으신 않으실 거고, 20대는 아니실 거고요. 네. 10년 동안 매월 얼마를 준비해야. 자, 10년 동안 얼마를 내서 평생 월 300만원 받는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월 300만원을 냈을 경우에,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대략 한 150 정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쨌든 나는 10년 내고 평생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은 100만 원씩 10년을 내고도 2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50대, 60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불릴 수 있는 기간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낼 수 있는 금액을 100만 원씩 10년을 낸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뭐 50만 원, 60만 원, 그 금액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을 또 평생 받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100만 원씩 10년 내고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쁜 옵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 우리 만대공업님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런 거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품 비교, 연금액 수령액 궁금하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상담, 그리고 상품 비교까지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햅시바님. 이제 막 전문직으로 취직한 젊은 아들에게는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젊은 아들이 계신데 이제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연금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계시죠? 네. 자, 이런 이제 젊은 분들 계시면 젊은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 무리하게 뭘 연금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세액공제, 연금 저축, 연금계좌, IRP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세액공제, 세금 환급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 증권사에다가 가셔가지고 계좌 개설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IRP를 하시게 되면 연금 저축을, 연금 펀드로 하시게 되면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연말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은 16.5% 환급받습니다. 낸돈의 16.5. 그 다음에 연봉이 5,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낸돈의 13.2% 환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반드시 연금계좌 하나씩은 개설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6% 연금도 되게 좋은 연금이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가트렌드님, 만 60세에 개인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증권회사의 펀드와 ETF에 투자되어 있는데 연금 개시 시점에 증권회사에서 이 상품을 모두 매도한 후 연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셔 하시는데요. 연금 저축을 가입하셨는데, 연금 펀드로 가입하셨는데, 증권사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펀드와 ETF 뭐 다양한 상품에 투자되어 있잖아요. 자, 계속 굴려갑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자, 그럼 연금 개시 시점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상품을 지금까지 불려온 걸 싹 다 해지해가지고 이걸 연금을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금 펀드 상품은 그 안에 내에서 연금 개시하면서도 계속, 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연금 개시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전혀 무슨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서 내가 인출하는 겁니다. 인출. 국가는 이걸 연금 개시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인출로 봅니다. 인출. 다만 그 인출을 얼마를 하냐를 가지고 보는 거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출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더 높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상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펀드를 지금 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통장에 1억 있는데 뭐 3천, 3천, 4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연금 받으려고 해보니까 다 운용을 전부 3개를 펀드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A 3천만 원을 해지해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1,000만 원 연금 받고 나머지 2천은 또 딴 걸 가입하면 됩니다. 내년에 또 그 2천에서 해지해가지고 1,000만 원 또 내가 뺏쓰고 나머지 또 1,000만 원 또 딴 거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귀찮다. 그러면 1,000만 원씩 10개 가입해놓고 1년에 1,000만 원씩 하나씩 해지해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수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박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자유롭게 해지하면 자유롭게 펀드를 정리해서 인출할 수 있다. 남은 금액은 거기서 또 다시 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음 해 연금 안 받는다? 그러면 계속 굴려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연금 펀드 상품은 인출을 내가 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고 시점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만 지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연금 노후의 생활에 있어서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쨌든 메가트렌드님 말씀하신 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아노님 감사합니다. 홍철우님,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개시 후 해지가 가능해서 종신형 연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최저보증연금이 평생 지급되는데요. 그 가입서에서는 약관을 보시면 종신형 연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평생 연금이라고 표현하죠. 평생 연금. 그래서 이건 사실 종신형 연금이
세법상 종신형 연금은 아니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증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세법상 종신형 연금을 무제한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을. 근데 무제한 비과세하는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조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에 연금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연금의 종신형 연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연금들은 세법상에서 한도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라든가 이렇게 최저보증 연금들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연금을 보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도 해지 말씀하신 대로 중도 해지 내가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평생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종신형 연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 장점은 아니죠.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가 범님 55세시네요. 네, 55세 10년간 쭉 내셔가지고 300만 원 받으시려면 한 500 내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은 그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금액 확인해 보시려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창한님, 월 300이 살아보니 넉넉한 돈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월 100만 원만 있어도 노후 준비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수십 년 전에 했겠지만 지금은 3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가 많죠. 지방에 사신다면 모르겠지만 특히 수도권, 서울에 사신다면 고정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세금도 내셔야죠.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 내셔야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내셔야죠. 여러 가지 낼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연간 따져서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넉넉한 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00만 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 3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연금으로 준비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연금으로는 당연히 기본을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내가 소득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2년생이세요. 42년생. 오늘 안 오셨나? 네. 네. 42년생이신데, 네. 올해 82세시죠. 82세.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받고 계십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받고 계시죠. 그 다음에 82세인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구청에서 한글 강사로 나가고 계세요. 한글 강사. 한글 수업 강사. 동네에 이렇게 한글 모르시는 분들 그 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나가시면 또 용돈 받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연금 받고 주택연금 받고 또 기초연금도 받으세요.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저것도 받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딱 앉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 연금을 했다가 열심히 준비하고 뭘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몸만 있다면 노후에도 꾸준하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네. 젊을 때야 내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 다 키우고 나 혼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즐거운 일, 소일 하면서 또 남들에게 봉사도 하고 도움도 주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 수 있어도 사실 굉장히 좋은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람된 일들을 찾아보시고 또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보신다면 노후는 꼭 연금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빈지노 보이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퇴직소득세 금액에 따라서 일시금을 받을지 아니면 연금 받을 거 염두하고 내버려야 할지 궁금한데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퇴직소득세는 모의계산 할 필요가 없고요. 퇴직 금액하고 근속기간만 넣으면 그냥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 딱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계산 하는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퇴직소득세 금액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걸 일시금을, 그러니까 퇴직소득세율이 높지 않으시다. 그럼 일시금 받으셔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IRP로 넣어서 연금을 받으신 분들 계신데, IRP로 넣어서 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퇴직소득세가 많다면
한번 퇴직금 뺄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걸 IRP로 넣어서 여기서 연금으로 나눠 10년간 나눠 받으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의 30% 정도를 절세해 주니까 유리한 거지만 내가 퇴직소득세가 크지 않다면 사실상 IRP 계좌 넣어서 10년으로 나눠 받을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가트렌드님,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무조건 연금으로 매달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퇴직금을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시면 이거를 퇴직소득세를 내고 받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퇴직금 받아오는데 퇴직소득세율이 3%다. 그러면 300만 원 띄고 9,700만 원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IRP로 넣어서 연금 받게 되면 IRP 내에서는 일정한 인출 한도가 있습니다. 대략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초과하는데 어쨌든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인출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인출해 쓰는 걸 연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하시게 되면 세금을 원래는 3% 내야 되는데 이 세율을 3%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뺄 때 3%, 30만 원 띄고 970만 원. 이 구조가 아니라 이 내야 되는 세금 30만 원에 30%를 절세해 주는 거죠. 그러면 9만 원 빼주고 21만 원만 세금 내고 내가 1,000만 원 갖고 오면서 원래는 30만 원 세금 띄고 970만 원 가져와야 되는데 세율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져오면서 21만 원만 띄고 내가 979만 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메가트렌드님 말씀하신 대로 매달 받아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빼오면 되는 건데 다만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할인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이걸 매달 받든 1년에 한 번 받든 상관없는데 1,000만 원 받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 할인돼 가지고 받고 나오지만 추가로 1,000만 원 더 가지고 나왔어요. 한도를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3% 아까 세율 3%를 그냥 띄고 받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세금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 연금으로 받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니고요. 그건 조정하실 수가 있고 더 많이 받으셔도 세금만 더 내시면 된다. 김지현님, 종신보험 20년 납입 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입니다. 사망보장. 근데 종신보험은 내가 가입해가지고 돌아가시면 물려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사망보장인데요. 이거를 나중에 연금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 전환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망보장 1억, 사망보장이 살아있으면서 연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그 시점에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재가입하는 형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죠. 그죠? 뭐 20년 후에 뭐 원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20년 후에 원금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20년치 이자를 내가 이미 손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내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들어온 보험인데 지금까지 다 사실상 지금 이미 수많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다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이걸 내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많이 받는데 중간에 연금 전환하시게 되면 이걸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1억이지만 해지연금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간신히 연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액도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연금 전환했는데 만약에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연금 전환 안 했더라면 사망보험금은 높게 받겠지만 이 사망보험금은 해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연금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뭐 종신보험이 저축성이 강하다, 뭐 나중에 최저보증 금리가 높다, 연금 전환 된다, 뭐 비과세다, 다양한 뭐 판매용 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물건을 살 때 물건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휴지. 자, 얘는 휴지예요, 휴지. 얘는 휴지죠. 휴지는 샀으면 뭘로 써야 돼요? 휴지는 휴지로 써야죠, 휴지는. 이 휴지를 가지고 노트로 쓰면 됩니까? 여기다가 글자가 써집니까? 써지지.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어디겠어. 야, 뭐 해가지고, 뭐, 주. 이게 써지지, 다 이렇게 글씨가. 근데 이게 글씨가 제대로 써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휴지는 휴지로 써야지 휴지를 자꾸 노트로 쓰면 어떡합니까? 비상시에를 어쩔 수 없이 쓴다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휴지는 휴지로 쓰세요. 휴지는 휴지통에. 아시겠죠? 네.
김지현님, 연금 상품과 종신보험 무엇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연금은 나이 들어서 오래 살 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연금이고요. 종신보험은 일찍 돌아가실 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지현님께서 내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종신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연금보험 가입하셔야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확률상 10명 중에 9명은 오래 살고 10명 중에 1명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내 포트폴리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낼 수 있다. 그러면 90만 원은 연금보험, 10만 원은 종신보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률에 맞춰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사망보장이 고민되신다면 사망보장 고민되신 분들 뭐예요? 종신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을 게 걱정이다. 그러면 정기보험 하시면 됩니다. 정기보험. 들어보셨죠? 정기보험 뭐예요? 정기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 그런데 종신보험은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일정한 보험금을 보장해 주는 거지만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겁니다. 10년, 15년, 20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 근데 얘가 크려면 앞으로 한 15년 필요해. 그럼 15년 후에는 사실상 내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죽었다고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러면 딱 15년만 내가 혹시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자. 그러면 15년짜리 정기보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격 차이가 얼마일까요? 종신보험은 평생 언제든지 사망보험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종신보험이 만약에 한 달에 30만 원이라면 정기보험은 한 달에 3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0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하시겠어요? 아니면 3만 원짜리 정기보험 가입하고 27만 원짜리 연금 드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를 대비해서 30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했다가 나중에 연금 전환해가지고 해지해서 손해보지 말고 자, 종신보험 얘기하면 답답해. 하도 이상하게 설계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3만원짜리 정기보험 3만원짜리 정기보험 가입하고 27만원짜리 연금보험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배수찬님 오셨네요. 목돈은 범죄로 유혹하는 해로운 친구이고 연금은 행복을 지켜주는 이로운 친구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수찬님은 항상 이렇게 어록을 저 대신 만들어주시는 또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목돈은 범죄로 유혹하는 해로운 친구. 목돈 가지고 있으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죠. 최근에 주가 조작 사기 보셨죠? 그 연예인분들도 많이 연루되셔가지고. 보셨어요? 그죠?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가 조작 금융 사기 당하는 거 보면, 뭐 서민들도 당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당해.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내가 매달 몇십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날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10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최대 손실이 10억이어야 돼. 다 날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10억까지만 손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한 건 보니까 신용대출, 그 다음에 레버리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10억을 투자했지만 실제로 10억 투자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100억짜리를 산 겁니다. 근데 100억짜리가 50억으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이 50억이에요. 그럼 나는 10억이니까 10억만 날렸다고 생각하는데 50억을 날렸기 때문에 40억을 내가 다시 또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 손실이 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이상, 원금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 상품, 파생 상품의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이게 다 뭐예요? 목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은 행복을 지켜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사기당해도 이번 달 연금액만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278명이 너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신 나머지 제 방송만 들으시느라고 손가락 좋아요 누르시는 거 깜빡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계속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또 많은 분들이 연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피아노님, 개인 연금저축펀드는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데 직장에 있으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55세부터 연 10,000원이라도 받으라고 하던데 무슨 이유일까요? 자, 연금저축을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받고 안 받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아니, 연간 10,000원이라도 빼라. 이게 뭐냐면 연금저축 말고요. IRP. IRP는 연금 받을 때, 연금 받을 때 처음 IRP 연금을 개시한 시점부터
게시하는 시점이 쭉 있는데요. 그것이 내가 55세부터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55세에 1년차가 됩니다. 그럼 1년차가 되면 연금을 받는데 퇴직소득세율의 30%를 할인받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 말고 퇴직금 원금이 IRP로 넘어온 것에 있어서 넘어왔을 때 여기서 퇴직금을 아까처럼 인출할 때 내가 그냥 뭐 당장 필요 없으니까 당장 소득이 있으니까 나중에 인출할게. 그리고 1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65세부터 받으시면 IRP 계정에 그 세제 할인 혜택 중에 그게 있거든요. 퇴직금 원금을 IRP로 넣어서 퇴직금 받으시면 10년 차까지는 30% 세율 할인해드리고 11년 차부터는 40% 세율 할인해드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5세에 퇴직금 받았으니까 이걸 IRP로 넣어가지고 10년을 기다렸다가 65세부터 받으면 11년 차니까 세율 40% 할인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연금을 빼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이 연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5세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년 기다렸다가 65세에 인출하게 되면 65세가 1년 차가 돼요. 그럼 그때 30%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10,000원이라도 55세부터 인출하게 되면 1년 차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인출하게 되면 또 2년 차가 됩니다. 이렇게 10,000원씩 10년을 인출하고 나면 연차를 다 채운 겁니다. 자, 그러면 65세부터 내가 이제 큰 금액을 인출하겠죠? 그러면 세율 할인을 40%까지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불입하신 추가 불입분, IRP나 연금 계좌에다가 추가 불입하신 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해당 안 됩니다. 이거는 IRP만 해당됩니다. 자, 메가트렌드님, 만 60세에 증권사에 연금 개시를 할 텐데 20년으로 정해놓으면 매달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증권사에 만약에 60세에 쌓여있는 금액이 1억이다. 그럼 20년 정해놓으면 뭐 예를 들면 그냥 1억을 20년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500만 원씩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인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더 나면 더 인출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이 덜 나면 결국 언젠간 고갈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달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의 연금 개시 개념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빈님, 2010년부터 100만 원씩 15년 내는 걸로 연금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연금보험 내는 거 끝난 뒤 100만 원짜리 연금보험을 새로 가입한다면 새로 가입한 연금보험도 월 150만 원 미만이니까 비과세 되는 거죠? 혹시 기존 연금보험이 합산돼서 비과세가 안 된다면 기존 연금보험을 더 연장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2010년도에 가입하신 연금은 그 당시에는 비과세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도를 잡아먹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납입 완료된 이후에 새로 연금보험을 150만 원 가입하시게 되면 얘는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한도를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150만 원 한도를 써가지고 비과세 한도 연금 상품을 가입했어요. 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150만 원을 가입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납입을 끝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납입이 끝났으니까 내가 또 가입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미 한도를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쓰실 수 없다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가입하신 거는 한도를 잡아먹지 않는 우리가 세법상 한도가 생기기 전의 이전 상품이기 때문에 얘는 관계없으나 한도가 생긴 이후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하신 상품들은 한번 쓰면 나중에 만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한도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덕님, 2001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요. 10년 이상 불입하면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인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2001년도에 가입하신 개인연금저축 상품입니다. 10년 이상 불입하면 연금 탈 때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 아니고요. 연금저축 상품은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그죠? 2000년 12월 31일 이전, 2000년 2000-1231,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은, 그때 가입하신 상품은 구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이 상품은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죠? 10년 불입 이런 거 관계없이
원래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탈때 세금이 없는데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개인 연금 저축 상품은 세액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할 때 세금 환급 받으셨고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로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10년 이상 불입하고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10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 상품은 연금 저축 상품이 아니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일반 비과세 연금보험에 해당되시는 거기 때문에 연금 저축 상품은 납입기간 관계없이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대신에 연금 가입할 때 세금 환급 받으셨겠죠. 연금 가입할 때 납입할 때 세금 환급 안 받으셨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자체가 상품이 정확하게 연금 저축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가트렌드님 매년 9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9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받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네요. 네. 자, 메가트렌드님 아까 뭐 물어보셨지? 메가트렌드님 증권사에 연금 드셨구나. 네. 질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엄띄엄 하시면 제가 헷갈리니까. 네. 자, 매년 900만 원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받는지 확실히 확인하셔가지고 내연금이니까 내연금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내 상품이 뭔지 여러분 꼭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의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내 거예요. 나중에 노후가 되면 제일 중요해지는 게 연금입니다. 그때 가서 찾아보고 이거 잘못 들었네 잘 들었네 이러지 마시고 젊을 때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경수님 퇴직금이 IRP로 넘어간 후 연금 수령 시 어느 일정 기간은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또 일부 기간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합니다. 네. 퇴직금이 IRP로 넘어가서 증권사 IRP에서는 뭐 은행 IRP 이런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 인출이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빼도 되고요. 안 빼도 됩니다. 그냥 뭐 또 뺐다가 안 해도 되시고요. 네. 자유로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됩니다. 네. 빈지노보이님 감사합니다. 구루미님. 종신은 종신대로 연금은 그냥 지금부터. 네, 맞습니다. 네. 나무님, 종신은 내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연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받아 쓰는 돈입니다. 네, 우리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거, 사망보험 돌아가시면 물려주는 건 좋잖아요. 저도 종신보험 있어요. 물려주는 거. 대신 연금은 노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은 오래 살아야 좋은 거고 종신보험은 일찍 돌아가셔야 좋은 거고 서로 완전히 극과 극, 상극의 상품입니다. 상극의 상품인데 서로 비슷하다고 보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김지현님, 종신보험은 암도 보장된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 주계약인데 주계약에다가 뭐 암보험이라든가 뭐 상해보험, 수술보험 이런 것들을 특약을 추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 특약을 가지고 내가 이 보험이 마치 무슨 암보험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험료를 10만 원 내고 있는데 그중에 주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주계약이고 암 특약, 뭐 수술 특약 이런 거는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금액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메인이 아니고 이거는 부가되는 특약인 것이고 실제 메인 계약은 사망보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암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고 가지고 이 종신보험을 암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신보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계약이 해지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암 특약도 사라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 연금 전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지현님 연금 상품 추천해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연금 상품은 제가 지금 매년 말씀드리죠. 지금 연금 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연금 상품 일단 세액공제가 목적이시라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세금 당장 환급받는 게 목적이시라면 연금 저축, 연금 펀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노후에 연금을 세금 없이 받고 싶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 5%, 6%, 7% 연금가입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최저보증연금 있습니다. 이거 가입하시게 되면 내가 낸 돈에 6%, 7%를 불이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드리는 상품이고 세금 없이 건강보험료 없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전문적으로 상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상품 다 소개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이거 참 상품명 거론하고 이러면 사실상 문제가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냥 개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호최님, 진짜 깜빡 잊고 있으셨죠? 네,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김미영님, 개인연금 20만원, 12년 납과 60만원, 12년 납 각각 따로 가입했는데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과세 대상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개인연금보험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50만원 한도를 다 썼을 때, 일시불로 1억 원이 있는데, 일시불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합계액 1억 원이기 때문에
총 합계가 1억 원이 안 된다면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월 150만 원 한도가 살아계시다면 요거는 합계액 1억 원 무관하게 월 150만 원 이내로만 내시면 합계액이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다 비과세입니다. 우리 김미영님, 이 납입하신 것이 월 비과세 한도를 쓰고 있다면 합계액 1억과는 무관하게 전부 비과세 됩니다. 제임스 박님, 비과세 연금저축을 55세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비과세 연금저축 중 55세부터 받는 걸 해놨는데 보험주가를 보니 실제로 만 55세 약 3개월 전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비과세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사실. 네, 연금저축이면 연금저축이고 비과세면 비과세거든요. 연금저축은 비과세가 아니고 비과세 연금저축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구개인 연금저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구개인연금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상품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되는 연금 저축이 있었습니다. 자, 얘는 55세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55세 실제로는 3개월 전부터가 아니고 55세부터 받으셔야 돼요. 네, 55세 이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험사에서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면 딱 55세가 되는 생일날부터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중도 인출 또는 해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55세 생일 지난 다음부터 받으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택스님 만 57세인데요. ISE 계좌 5년 만기시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동해서 이동한 금액 한도 내에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네, 223년부터는 이동금액 증가분은 분리과세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IAS 계좌에서 5년 만기된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동해서 연금저축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시죠? 이동한 금액 한도 내에서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을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으로 이동하셨으면 거기서는 반드시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 찾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 데나 찾아 쓰시려면 연금저축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IS에서 만기 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어차피 이동하신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세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더라? 300만 원까지인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이동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빼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부터는 이동금액 증가분은 분리과세. 이동금액에서 증가한 부분은 분리과세. 자, 이건 뭐냐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는 원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가 연간 1200만 원 이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분리과세 한다라는 거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분리과세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님 개인연금 20만 원 12년 했고요. 베스터님 박사님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한 연금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라는 영상만 봤어도 이번에 주식에 깡통 찰 일을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금과 삼성전자 주식에는 자본주의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사실 지금 연금 계속 전문가로 방송해드리고 있지만 제 2년 전 영상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주식 자본주의의 본질 영상 많이 있잖아요. 조만간 좀 여건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자본주의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영상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BA 에어님, 제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DB형 퇴직제인데 퇴직 시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해서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게 가능한지요? 회사가 DB형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 시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해서 자, 퇴직하시게 되면 DC형 전환이 아니시고요. 회사 재직 중에만 DB와 DC 중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회사가 DB로 하고 있다면 DC는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DB로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DC형 전환이 아니라 퇴직금을 IRP로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DC형과 IRP는 사실상은 같은 겁니다. 재직 중엔 DC, 퇴직 후에는 IRP. 그래서 직접 가능합니다. IRP로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바꿔드리면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전환해서 직접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뭐 주식 투자 이런 건 안 되고요. 네, 펀드나 ETF 정도만 가능하겠죠. 조인수님, 타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최저금액으로 또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직역연금 받고 계시네요. 그죠? 이제 5년 만료까지는 남았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기에 연기를 해서 수령금을 올리는 것이 유리할까요? 감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자, 타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일단은 국민연금을 또 60세가 안 되셨다면 국민연금이 가입이 가능하니까 국민연금을 최저금액 내셔가지고 60세까지 내시고, 또 국민연금은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까지. 그래서 65세까지 내셔가지고 금액을 내셔서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내시는 만큼의 혜택은 더 받습니다. 다만 가성비가 좀 떨어질 뿐이죠. 최저금액 내시면 가성비, 낸돈 대비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내가 9만 원 내면 예를 들면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 내면 20만 원 받는다. 그럼 20만 원 내면 4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내면 20만 원 받는다고 해서 20만 원 받는다고 해서 40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35, 33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20만 원 내고 33만 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국민연금 20만 원 내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냈을 때 얼마 더 받는지 따져보시고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뭐 최고 금액으로 내셔도 낸돈 대비의 가성비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효과가 좀 떨어질 뿐이죠. 그것만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VGT님, 곧 55세라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퇴직연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 직원의 착오로 일시금 수령 처리되었습니다. 과세 이연 처리가 되어버려 일시금 받은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뭐가 문제일 걸까요? 이 과세 이연 처리가 되어버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과세 이연 처리가 퇴직연금으로 들어간 건데. 네. 취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상, 법률상 뭐 취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금 받으신 걸 다시 IRP 계좌로 60일 이내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VGT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뭐 사실 한번 팩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퇴직금이 좀 많으시다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시다면 이런 건 반드시 다시 연금으로 넣으셔야 되는 것이고, 퇴직소득세가 크지 않다면 그냥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원이 착오했다고 해가지고 뭐 일시금 처리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뭐 취소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시초문입니다. 자, 김미영님, 추가납입 2배까지 가능한데 과세 대상 안 된 게 하는 부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개인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납입 2배까지 가능한데 내가 이번 낸 보험료, 기본보험료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합쳐서 연간 1,800이 넘어가시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그게 1,800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김명희님이 아까 주신 질문하고 지금 이게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다시 설명드려야 되는 거니까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덕님, 개인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수령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30년 안에는 전액도 수령해야 한다. 이런 제한 없습니다. 충분히 평생 나눠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최소 제한 조건, 뭐 5년에 받아야 된다, 10년에 받아야 된다. 요것만 있지,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맹고기님, 박사님,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도 좋지만 건강에 유의하세요. 목이 상당히 안 좋으신가 봐요. 우리 맹고기님 감사합니다. 목에 산도라지가 좋다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좋은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베스차님 감사합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님, 만 60세부터 개인연금 1년에 1,500만 원 정도 5년 동안 받는데 10년으로 늘려받아서 1,200만 원 한도 내로 받아야 할까요? 그쵸? 네. 이 상품이 연금 저축 상품이라면 연금 저축은 근데 이 1,500만 원이 아니라 연금 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를 보셔야 돼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받았던 원금과 또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쳐서 연간 1,200 이내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연금이 연금보험인지 연금저축인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일 경우에는 그 받는 금액이 원천이 무언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1,500만 원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금액이 만약에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라면 1,500이 아니라 1억 5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라면 1,200 한도 내에서 받으셔야 절세를 할 수 있다. 그죠? 그거 있기 때문에 이런 분 꼭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님 감사합니다. 네. 연금 많이 늘리시고 또 절세해서 받으셔가지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RBA 애연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과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연금을 꺼리시는 분들 계신데 나이가 들면 연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내가 평생 살다 보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연금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전해주셔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잘 준비하셔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증 정리해서 오시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도 손 잡고 와서 지금 연금박사 라이브가 지금 보니까 보통 한 1000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이게 5000명, 10,000명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건강히 또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모든 여러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